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화가 나는 결과가 또 나왔네요. 이렇게 또, 또 0.5, 1.5, 안 걸리길 바라면서 솔직히 가는 건데, 걸리면 그쵸, 그냥 기분 나쁘죠, 사실. 정말로. 뭐, 댈러스가 시종일관, 뭐, 덴버 마냥 시종일관 추격을 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20점 차이 이렇게 리드를, 어, 가져가다가 오늘 조합은 솔직히 두 개 맞고 두 개 틀렸거든요. 덴버 많이 크립을 많이 넣었고 뉴욕 오바 그리고 댈러스 많이 넣었습니다. 다 제가 크립을 많이 넣은 새벽 경기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적중이 돼 있었고 덴버 마이는 솔직하게 마이클 말론 감독이 워싱턴을 너무 잡밥으로 봤어요. 정말로. 에런 거든하고 자말 머레이를 동시에 그러니까 주전 두 명을 가뜩이나 덴버가 식스맨 거의 꼴찌 팀인데 식스맨들한테 의존하는 경기라 그걸 요키치 해줘 플랜을 한 겁니다. 요키치는 해줬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와이드 오픈 3점도 제가 본 장면만 한 네다섯 번은 정말 아예 그냥 수비가 1m 이상의 거리였던 생 와이드 오픈도 다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덴버는 뭐 워싱턴한테 역배승을 당했고 뉴욕 오버랑 댈러스 마인은 뉴욕 오버는 뭐 적중을 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댈러스 마인이 1.5 프렌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토론토 저번 경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미네소타 10월 달에 시즌 극초반에 그 미네소타 전에 이미 진 게임이고 4쿼터 시작을 근 20점 차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좀 애들 이제 로테이션 식스맨들 위주로 코트를 밟게 하고 있는데 이날에 토론토의 에이스 스카티 반즈가 코트를 12분 동안 사쿼터 풀로 밟았다. 풀로 출전을 했다. 제가 이 박스 스코어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딱 1초도 안 쉬고 스카티 반즈가 사쿼터 12분을 20점 차 지고 있는데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꾸역꾸역 11.5핸드였는데 11점 차로 딱 지면서 0.5 프렌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야, 이 새끼는 무슨 프랭 까고 경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번 역시도 와 저는 솔직하게 토론토 반대 마에는 어지간하면은 진짜 선택여지 없는 날 아니고서는 가급적이면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진짜 프랭 까고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사쿼터에 얘네 그냥 풀지점 계속 돌렸어요. 토론토는. 댈러스는 아시다시피 사쿼터에 이제 좀 점수차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식스맨 애들 위주로 디니디가 좀 코트를 많이 밟은 경기였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좁혀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돈치치가 다시 출전하고 그랬던 건데 전 토론토가 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솔직하게 그 라이블리가 자유투를 한 개만 넣고 2구를 튕겼잖아요. 그러고서 실점 차였습니다. 실점 차였어요. 거기서 아니 야투 시도도 그 뭐야 거기서 야투 시도를 했으면은 얘네가 만약에 두 개 다 넣었으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 근데 하나를 튕겼는데도 파작을 멈춘다? 안 하고 딱 기준점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경기 포기 의사를 드러낸다?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갔거든요. 애초에 악수타임을 할 거면 30초 남고 9점 차였으면은 그냥 악수타임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간대였잖아요. 근데 악수타임을 안 하고 부랴부랴 아주 셔클락 한 4초 5초밖에 안 써가면서 탑에서 3점 꽂아 넣고서 그리고서 이제 바로 파작을 해가지고 파울을 해가지고 라이블리가 자유투를 1구를 튕겼는데 거기서 추가 파작을 안 들어간다? 그러고서 이제 악스타임 허용한다. 저는 그거 보면 솔직하게 야 이게 말이 되는 그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 이렇게 또 1점으로 풀어졌어요. 또 좀 정말 기분이 참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좋네요. 토론토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토론토 반대 마에는 어지간하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오늘 뭐 댈러스 마인을 저만 보는 배팅도 아니었고, 또 덴버 마인 역시도 솔직히 많이 몰린 경기였고, 그래서 솔직하게 뭐 좀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경기는 정말 많거든요. 어 내일 경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기가 많은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경기를 준비를 하다가 분석을 이거 영상용 이, 이 데이터 정리를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NBA를 봤죠. 보고 나서는 솔직히 정리할 마음이 뚝 떨어져서 뒤에 갈수록 성의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시카고랑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양팀 상대전적 5연속 언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 전 시즌 맞대결이기 때문에 전 시즌 시카고는 솔직히 오바 성향보단 언더 성향이 좀 더 진한 팀이었고, 올 시즌은 대놓고 그냥 오바 성향이 진한 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리그 3위, 평균 득점 1위, 팀 야투율 1위로 평균 실점은 최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시카고는, 그러니까 모든 지표 자체가 최근 치르는 모든 경기 자체가 그냥 오바 성향을 대놓고 가리키는 팀이고, 필라델피아는 11월 이후로 3승 1패. 그러니까 맥시랑 뭐 폴조지 이런 애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제 복귀를 완료한 지 이제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딱 12월 이후로 이 경기들만 좀 주요 깊게 살폈거든요. 승률은 충분히 좋죠. 그리고 엔비드가 이번 경기 GTD로 격상을 했죠. 근데 여기 보이다시피 이따가 경기 중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양 팀 모두 하루씩, 아니 4일씩 쉬죠. 오늘 경기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비드의 출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엄청나게 빡빡한 스케줄이었다면은 다음 경기 백투백 있고 그러면은 다음 경기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엔비드의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한 대략 한 60% 이상은 봅니다. 가장 오바 성향이 진한 팀과 가장 언더 성향이 진한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무려 7경기 연속으로 210대 이하, 200대 받은 경기도 있었고요. 언어박 일점을 굉장히 남들보다 월등히 낮게 받는 팀이고, 필라가 올 시즌 220대 이상을 받은 경기는 그래도 얘네가 오바 성향의 팀들을 만났을 때는 220대 언어바를 막 받고 그랬던 게 총 6번 있었거든요. 올 시즌 모든 경기 중에서. 개막전에 미러키전하고 인디애나전, 레이커스전, 멤피스와의 2번의 맞대결, 그리고 피닉스전, 이렇게 총 6번이었는데 이 총 6번 중에 결과는 오바 1언더였습니다. 상당히 오바가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봤듯이 필라델피아도 결국에는 어제 보스턴이 미러키랑 완전 생언더 경기를 했잖아요. 생언더 경기를 하고 오늘 멤피스 달리는 팀 만나니까 240 무난히 넘기면서 오바 찍힌 것처럼 필라델피아도 올 시즌 어찌 보면 제일 오바 성향이 짙은, 어찌 보면 제일 모든 지표와 데이터, 스탯 모든 게 다 오바 성향이 가장 뛰어난 시카고를 만나서 저는 기준적인 필라델피아 경기 치고는 좀 더 높게 받겠지만 당연히 저는 오바 쪽으로만 여기 써져 있다시피 금액은 기본 이하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카고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명백하게 언더팀이지만 저는 시카고의 이 빠른 템포 경기가 더 좀 스며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브루클린하고 미러키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고 브루클린이 홈에서 13점 차로 역배승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전 시즌 맞대결은 3번 있었고 3번 전 시즌은 미러키가 전부 이겼었단 말이죠. 3번 모두 오바를 내면서. 자, 브루클린은 지금 캠 토마스가 결장한 이후로 총 5경기를 치른 상황입니다. 2승 3패를 거뒀고 4경기 연속 아주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랜도전 100득점, 그리고 리턴 매치로 또 올랜도 만나서 92득점, 그리고 시카고 만나서 시카고 상대로 실점이 사실상 무조건 최하위권에서 노는 시카고 상대로 102점, 그리고 인디애나전에도 이겼지만 99점.
그러면서 브루클린은 지금 3연속 언더를 기록 중이란 말이죠. 얘네가 지금 결론적으로 득점력이 굉장히 빈곤한 상황입니다. 자, 시즌 극초반에 이뤄진 올 시즌 양팀 맞대결을 좀 중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브루클린이 홈에서 115대 102. 미러키가 아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준 가운데 대패를 당한 경기였죠. 릴라드의 야투 효율도 매우 나빴고 리바운드 역시도 브루클린이 우위를 점한 경기였고 스틸 턴오버 개수도 브루클린이 더 스틸은 더 많게 턴오버는 더 적게 그러니까 무조건 더 좋게 경기를 치렀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의 최다 득점자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켄 토마스였단 말이죠. 32득점. 슈레더가 세컨 득점으로 29득점. 즉 캠 토마스랑 슈레더의 원투펀치가 61득점을 합작했고 쿤보랑 릴라는 43득점 합작밖에 못하면서 원투펀치 싸움에서 명백히 브루클린이 우위를 점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경기를 미러키 승 마인쪽 접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좋게는 못 볼 그런 각이 좀 나오는 게, 자, 미러키는 하필이면은 하루 쉬고 바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이런 아주 소규모의 방학이 없습니다. 남들 다 3일, 4일 이렇게 쉴 때 미러키는 하루 쉬고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러야 돼요. 올랜도하고. 근데 브루클린은 보이다시피 이번 경기를 치르고 4일 동안 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팀이 더 로테이션이 짧고 식스맨 의존도가 더 얇으면서 총력전을 가져갈까요? 전 브루클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도 낮은 편도 아니고 전 미러키 일반승 바꿀게요. 미러키 일반승. 핸디는 브루클린 프렌. 언더오반 전이가 안 보였거든요. 사실 안 보였던 경기입니다. 정말로 접전 끝에 미러키가 간신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틀란타랑 덴버 경기는 자,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전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덴버가 이겼고 두 번 모두 오버였습니다. 두 번 모두 250점 이상의 해고발을 났었죠. 애틀란타가 최상의 흐름을 타면서 6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트레 영이 완전히 패스 마스터로 거듭나면서 농구 도사 모드를 좀 가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완전히 어시스트 부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트레 영이가 최고의 리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디존테 머레이 전 시즌까지 백코트 듀오를 형성했었던 디존테 머레이가 있을 때는 애틀란타는 수비에서 제일 나쁜 평가를 받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존테 머레이가 뉴올리언즈로 가고 뉴올리언즈에서 데려온 이 다이슨 다니엘스가 엄청나게 수비력이 좋아요. 그래갖고 얘가 직전 이 레이커스전에서도 국내 해설자분들이 제일 많이 칭찬했던 게 바로 이 다이슨 다니엘스죠. 그 정도로 엄청난 수비력을 보유한 선수인데 올 시즌 디플렉션 부분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패싱 레인을 컷하는 거죠. 그게 제일 어찌 보면은 정말 수비, 눈치 뭐 이런 게 정말 뛰어난 다이슨 다니엘스인데,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지금 6연승 과정에서 뭐 어노 바세칼은 반반 뛰기 쳤을 정도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덴버는 지금 동부 원정연전을 시작했고 이번 원정연전 두 번째 경기지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워싱턴한테도 경기 보신 분들은 저는 거의 풀로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요키치가 얼마나 힘든 경기를 했는지. 자,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워싱턴하고 덴버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놨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옆에 뭐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분석 시험시험 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전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덴버가 아주 치명적인 경기를 했어요. 정말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요키치가 뭐 출전 시간 관리도 못했죠. 요키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이 됐죠. 애초에 덴버가 원했던 플랜은 나머지 뭐 웨스트브룩을 더불어서 뭐 왓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좋은 활약을 해줘가지고 워싱턴 상대는 쉽게 가서 요키치가 출전 시간을 조절을 충분히 하는 그런 그림을 바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애틀란타전을 대비해서 자말 머레이랑 에런 고든도 휴식 차원에서 뭐 부상 보고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휴식 차원에서 결장시켰을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근데 오늘 그 플랜이 아예 완전히 망해버렸죠. 워싱턴이
이 조던 풀이 3점이 주삼 6뜨면 잘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덴버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드리블도 지 혼자 드리블 치다가 공을 흘려가지고 턴오버가 나오고 그러고 야투 와이드 오픈 3점을 5개 연속으로 막 튕겨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덴버의 지금 흐름이 최악이구나. 결국엔 지금 요키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가뜩이나 요키치가 지 혼자 막 골 밑에서 막 3명 붙어 있는데 아주 뭐 진상공무상 하는 것 마냥 혼자 놀다가 마지막엔 쥐가 힘드니까 땀 뻘뻘 흘리고 어깨 들썩들썩 거리는데 자유투 3개 연속 튕겼습니다. 요키치는 빅맨이지만 자유투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힘들어서 나중에는 요키치도 야투가 대체로 짧고 야투가 긴 것도 아니라 무조건 짧았고 자유투도 짧아갖고 튕기고 이런 모습을 분명히 봤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야 내일 애틀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키치가 오늘 정말 힘든 경기를 했어요. 혼자. 그러고 지금 양 팀의 흐름 자체도 명백한 차이가 나죠. 저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뭐 이거 분석하는 건 다 의미 없고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작성을 했던 거 그냥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덴버가 뭐 이거 적어놓은 거는 뭐 백투백에서 기록이 정말 좋다. 올 시즌에 백투백 3경기 모두 전승이고 평균 득점 133.3에 득실만 플러스 18.7 야투율 3점성은 미친 수준이다. 이러면서 이걸 소개하면서 야 덴버도 정말 잘 그럼에도 저는 워싱턴이랑 경기한 것도 안 봐도 애틀사이드는 봤습니다. 오늘 안 봤어도 왜냐 제가 덴버 팬이라서 덴버 경기를 올 시즌에 하나도 빠짐없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지금 애틀란타가 직전 경기 레이커스전에 보여준 이 경기력과 흐름이라면 덴버 따위한테 질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틀사이드가 한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로 좋아 보였던 게 한 8점 정도로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메인 선정 없이가 아니라 메인으로 애틀 마엔, 애틀 승 마엔, 서브는 오바 볼게요. 서브는 오바. 서브로 바꿀게요. 오바. 왜냐면 덴버가 애틀 수비한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지금 요키치가 너무 지쳐가지고 요키치가 부진할 수도 있고 정말로 요키치가 오늘 정말 힘든 경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로 몸이 떨릴 지경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혼자서 완전 분투한 오늘 50득점 기록했죠. 50득점 넘게 기록했잖아요. 팀의 절반 이상을 한 선수가 넣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근데 오늘 트리플 더블 달성 못한 거 아시죠? 요키치가 어시스트 부족해갖고 못하는 거예요. 요키치가 패스 뿌려준 거 이 야투를 던지는 게 메이드가 안 되고 다 족족 튕겨 나오니까 어시스트를 결국에 10개도 넘기지를 못해가지고 트리플 더블은 달성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덴버의 나머지 선수들은 완전 생으로 그냥 정말 좀 막말로 지리그급. 근데 애틀란타는 지금 직전 레이커스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터랑 복단이 이 2명이 사실상 지금 애틀란타는 주전이 5명이 아니라 7명인 팀입니다. 얘네 식스맨 벤치 애들 뭐 전체적으로 벤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단이랑 헌터가 벤치 출전하면은 무조건 벤치 좋은 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여러모로 애틀 사이드는 가야 되는 경기라 봅니다. 마이애미랑 클블 경기는 자, 전 시즌 4번의 맞대결 기준으로 마이애미가 3승 1패로 대려 클블 상대로 좀 우위를 점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근데 아시다시피 클리블랜드는 전 시즌에 JB 비커스테프 감독이었고 지금 디트 감독. 그리고 올 시즌에는 에킨스 감독이 올 시즌에 극찬을 얼마나 받습니까? 사실 뭐 조현일 해설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팀 감독들도 이 제니 에킨스 감독을 엄청나게 고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개막하자마자 NBA 역사적인 연승을 감독이 첫 부임하자마자 뭐 17연승이었나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시즌하고 클리블랜드는 좀 다른 팀이라고 좀 봐야겠고 양 팀 모두 백투백이죠. 물론 마이애미가 지금 홈온 백투백이라서 이동거리가 없어서 훨씬 나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클블은 오늘 새벽 3시에 경기를 했었죠. 마이애미는 오전 10시에 경기했었고 무려 양 팀의 경기 시작했던 시간이 7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클블하고 이 마이애미 지금 클블이 오늘
샬럿 원정에서 샬럿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게 이동거리가 막 짧은 편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7시간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동거리 2시간 좀 감안하더라도 클불이 막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불리한 여건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고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지만 자, 올 시즌 마이애미는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백투백 경기를 총 3번을 치렀는데 원정 홈 백투백으로 필라전에 이거는 하나를 읽으면 그건 2승 1패 거뒀는데 자, 3번 모두 완전 생 해건더였죠. 그리고 3번 모두 200점도 안 나왔고 마이애미의 백투백 3경기 평균 득점 97.7, 100도 안 됐고 평균 팀 야투가 40.5%, 3점 30.2%. 완전히 정말 야투율도 평균 득점도 볼품없는 수준이었고 뭐 2승 1패 거둔 거랑 별개로 전 시즌도 마이애미는 백투백에서 평균 득점이 굉장히 낮은 팀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클브는 백투백 4번 치러가지고 4번 모두 전승입니다. 전승. 한 번도 빠지면 다 이겼고 워싱턴 상대로 핵가비지승, 그리고 미러키 원정 갖고 1점 차 똥줄승, 그리고 브루클린 상대로 5점 차 똥줄승, 그리고 뉴올리언즈 이때 완전 뉴올리언즈 뼈다귀 상태, 가비지 마연승. 근데 이 평균 기록 자체가 물론 이 워싱턴이랑 뉴올리언즈 완전 따라지 팀들을 좀 상대했던 기록이긴 하지만 평균 득점이 120이 넘어가고 팀 야투 52%, 3점 41.5%, 득실만 플러스 13.3. 엄청나게 좋은 기록. 이거는 백투백이 아니라 그냥 정규 시즌 기록이라 그래도 야, 이 팀 완전 지금 개연승 중이겠다. 이 정도 소리 들을 정도로 엄청 좋은 기록이란 말이죠. 저는 기준점이 낮은 편이면 마이너스 3.5 이 정도? 저는 솔직히 이게 얘는 홈홈 백투백이고 클브는 원정 백투백이라는 아주 큰 차이점이지만 경기 시간이 7시간 차이가 났다라는 점. 그리고 클브 역시도 여기 적어놨듯이 이번 경기를 끝나고 4일 동안 휴식을 들어갑니다. 4일 쉬고 홈에서 또 워싱턴 만나요. 그러니까 포커싱 자체가 어차피 홈에서 워싱턴은 지려밟는 상대잖아요. 마이애미 전에 뭐 휴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좀 힘을 뺀다거나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거죠. 클브리 오늘 돌발 결정 걱정도 저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 빡세게 잡고 기분 좋게 4일 동안 쉬자 이런 마인드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클브 승마엔 서브는 언더입니다. 언더. 마이애미가 이 백투백에서 200점도 안 나는 해건더 경기만 하고 있으면은 저는 마이애미가 기본적으로 수비는 충분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언더 날 것 같아요. 올랜도랑 피닉스 경기는 이 경기까지만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놨고 뒷경기는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 한번 피닉스 홈에서 해건더 양상 속에 208점밖에 안 는 양상 속에 올랜도가 정배받고 정배승을 10점 차로 이겼었던 양팀 상대 전적이 6연속 언더 중인데 동부랑 서부 팀이기 때문에 대략 한 3년 동안은 양팀 맞붙었는 경기가 다 언더였다는 거죠. 전 시즌 두 번의 맞대결도 220점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올랜도는 홈에서 여전히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이죠. 무한연승 중. 프리시즌에도 홈에선 전승이었고 전 시즌 정규 시즌 막바지에도 연승을 타고 시즌이 끝났어가지고 지금 거진 한 20연승 하고 있어요. 홈에서는. 그러나 올랜도의 이 홈 무패 행진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근본 1옵션인 반케로의 결장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죠. 그 20경기 연속 지금 결장 중이라는데 근데 우선 반케로가 좀 슬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훈련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가벼운 훈련입니다. 대략 러닝머신 좀만 이제 슬슬 걷기 정도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죠. 오늘 경기 결정 확정이고 그러고 지금 반케로가 결정하면서 팀 내 1옵션으로 부상했었던 프렌치 바그너치도 이 최소 3주 부상을 지었습니다. 결정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올랜도에 지금 1옵션 에이스를 누가 잡느냐? 제일런 석스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제일런 석스는 아시겠지만 1옵션을 맞는 게 상상이 안 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닉스는 너키치 듀란트 결장 중에다가 혼자 백투닝 여파까지 낀 피닉스. 듀란트 있을 때 피닉스의 승률은 8할 이상입니다.
없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지면서 한 10%대일 거예요. 승률이. 듀란트 없을 때 제가 알기로는 2승 7패인가 2승 8패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승률 차이가 완전히 현저하게 나버리죠. 올 시즌 이 피닉스의 팀 내 득점 1위 듀란트, 2위 부코랑 큰 차이는 없지만 득점 자체는 야투율 자체는 거의 10%가 차이가 나버리죠. 결론적으로 양 팀 모두 1옵션 에이스가 부재 중인 상황이고 확실한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선수가 양 팀 모두 없다는 뜻입니다. 대략 다득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피닉스 쪽인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피닉스가 117로 8위, 올랜도는 23위에 불과합니다. 피닉스는 올 시즌 백투백 경기 4경기를 치러가지고 1승 3패, 평균 득점 108.5, 득실마진 마이너스 7.8로 백투백에서 굉장히 나쁜 팀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전혀 프로권 팀답지 않은 백투백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홈에서 전승행진 중인 올랜도 상대로 올랜도가 결국에는 얘네가 잘하는 경기는 얘네가 막 야투 폭발해가지고 120득점 넘기는 이런 경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한 수준인 거고, 결국에는 올랜도가 잘하는 경기가 상대 득점을 억제했을 때잖아. 상대 득점을 막 80점대, 90점대 이렇게 기록하면서 얘네가 좀 손쉽게 이기는 그런 경기가 올랜도가 잘하는 경기잖아요.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가뜩이나 올랜도는 이 팀 내 가뜩이나 부족한 득점력을 책임져줘야 될 프렌치 바그너까지 없다.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긴점 무시. 저는 만약에 200대 받아도 언더 볼게요. 이 경기는. 자, 여기 제가 이거 적어놨죠? 이때부터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 자, 이거부터 오늘 느바 결과물 보고 느낀 점. 오늘이 정확하게 딱 한 경기 빼고 올 오바 났거든요. 샬럿하고 클빌 경기. 근데 그 경기도 딱 1.5점 차이로 언더 난 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경기하고서, 그러니까 오늘 이미 경기 끝난 경기들 하고서 4일 동안 휴식을 취하던 팀들 디트랑 보스턴이었죠. 둘 다 이 디트도 이 압도적인 상승을 갖고 있었던 뉴욕 상대로 120득점을 넘기면서 오바를 만들어냈고, 보스턴 역시도 지긴 했지만 멤피스 상대로 디펜레이팅 최상위권 팀인 멤피스 상대로 120득점을 넘기면서 해고바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격 에너지가 충분히 잘 쏟아진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결과를 통해서. 근데 하필이면 내일 경기들이 3일, 4일 이렇게 휴식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죠. 그래서 저도 좀 가급적 언더보다는 이 올랜도 피닉스 경기 빼고는, 올랜도 피닉스는 라인업 상이나 뭐 올랜도의 팀 컬러 성향상 오바는 때려 죽어도 못 본다는 말이 깔려져 있고 오바 위주로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싱턴하고 멤피스 경기는 양팀 모두 백투백인데 전 시즌 맞대결 2번은 뭐 멤피스도 완전 부상병동 상태였으니까 전 시즌 맞대결은 굳이 참고할 필요 없다라고 봤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에서 멤피스가 홈에서 24점 차로 찢어먹고 마이너 오바 찍었었던 거. 그리고 멤피스가 이번 경기 끝나고 4일 정도 휴식인데 돌발 결장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4일 동안 휴식하는데 이번 경기 지구서 4일 동안의 이 장기간의 휴식을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멤피스도 가뜩이나 보스턴이라는 아주 초강팀 챔피언을 때려잡은 마당에 워싱턴은 4분이 들여밟고 휴식하러 가는 게 맞겠죠. 그냥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 기준점 무시, 이것도. 기준점 무시입니다. 세난하고 뉴올리언즈 경기는, 이 경기는, 자, 세난도 4일 쉬고, 그리고 뉴올리언즈도 3일이나 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웬반야마가 GTD로 바뀐 상황인데 저는 추정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제 저번 영상에서 웬반야마에 관련 소식을 번역본을 제가 구글 번역으로 돌렸던 거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요. 그때 일요일 뉴올리언즈전에 복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애초에 좀 웬반야마라는 선수의 복귀 일정은 이 뉴올리언즈 전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대략 한 4, 5일 전부터 흘러나왔던 소식입니다. 그게 뭐 지켜진다라면은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 좀 더 높게 보는 게 맞겠죠. 저는 한 60%에서 한 70% 웬반야마 나온다고 보고, 양 팀이 지금 최근에 뭐 샌안토니오는 웬반야마가 없었던 2경기였다지만 실점이 너무 많았죠. 거의 2경기 모두 147점 이상씩 했고, 뉴올리언즈도 최근에
경기하는 걸 보면은 수비에서 좀 어리버리타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뉴올리언즈라는 팀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 수비가 나쁠 수가 없는 팀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맥컬럼도 뭐 릴라드랑 백코트 듀오 올 때 릴라드의 허점 수비를 커버해주던 디펜더였죠. 그리고 뉴올리언즈의 그 허브 존스는 리그에서 탑 디펜더라고 대인 수비 끝판왕 소리 듣는 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수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합이 좀 안 맞습니다. 결국에 수비는 좀 조직력이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이런 라인업이 갖춰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부상 기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뉴올리언즈는. 제가 솔직하게 뉴올리언즈 경기를 막 집중해서 본 적은 없어서 확실하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잉그램이 오늘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9분인가 뛰고 나서 라크롬 돌아오질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뉴올리언즈는 올 시즌에 좀 막아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웬바냐만 수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잉그램이 결창을 하면은 세난 마인을 메인으로 볼게요. 근데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도 않겠다. 저는 오바도 찔러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잉그램 출전하면은. 근데 잉그램이 결창하면은 뉴올이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잉그램이 무조건 지금 라인업의 1옵션 에이스입니다. 잉그램은 미들레인지를 어느 구역에서도 던져줄 수 있는 선수라서 이건 공격 루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선수들 와이드 오픈 찬스도 쉽게 나올 수 있게 해줄 만한 공격 루트를 좀 만들어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얘가 결정하면 오바는 전 좀 머뭇거려집니다. 클리퍼스랑 휴스턴 경기는 이 경기도 결장 이슈가 좀 중요해요. 이 경기도. 자, 우선 노먼 파일은 인저리 리포트에 빠졌지만 터넌스맨 결정하는 건 크게 의식 안 하는데 제임스 하드닝가 GTD인데 지금 소식지가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최근에 제임스 하든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부상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근데 이 부상 여파가 심한지 안 심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는 이 부상 여파로 인해서 회복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은 솔직히 딱 이런 소식지는 예측이 불가해요. 솔직히 클리퍼스가 뭐 백투백 여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경기 치르고 4일 동안 휴식이면은 휴스턴 상대로 가뜩이나 올 시즌에 리턴 매치로 2번 맞붙어갖고 휴스턴한테 수입을 당했던 게 클리퍼스입니다. 휴스턴 홈에서 2연전으로. 그래서 이건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호구 잡히기 싫으면 휴스턴 상대로 가뜩이나 얘네 홈으로 와서 하는 경기고 클리퍼스가 불과 직전 경기 치르기 전까지 홈에서 9연승을 찍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딱 복수할 명분이 아주 뚜렷해서 어지간하면 전 제임스 하든이 그래도 출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기긴 해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확신은 못하겠지만 55% 정도? 결국에는 저는 그 리턴 매치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휴스턴이 직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대놓고 말해서 아시겠지만 휴스턴 마인이 당시 올킬까지의 막폴이었죠. 제가 그것도 중승부 올킬의 막폴이었다. 그러면 저도 아주 간절하게 경기를 봤었죠. 골스전에. 근데 휴스턴이 페인트존을 너무 털리는 느낌이 강했죠. 그리고 캐번 루니한테 그 누구야 센구니가 완전히 따여버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납득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보니까 최근 5경기 페인트존 실점 제일 많은 팀이 휴스턴입니다. 제일 많은 팀. 원래 휴스턴은 리바운드랑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에요. 리바운드랑 수비. 즉 골밑 점령하면서 이기는 팀인데 그 골밑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휴스턴이 지금 가뜩이나 골스전에도 지금 한 2경기 연속으로 3점을 아예 고장난 수준으로 못 넣으면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근데 클리퍼스에는 올 시즌에 사실상 3점 메이드 개수랑 성공률까지 감안하면은 제일 이게 NBA 지금 현 시점에서 지구에서 제일 3점 슛을 잘 넣는 노먼 파이리가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경기잖아요. GTD도 안 떠있고. 그러면은 전 외곽에서는 클리퍼스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휴스턴보다는 지금 고장나 있는 휴스턴보다는. 근데 골밑에서의 경쟁력 그게 휴스턴이 제일 무서운 건데 직접 골스전에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나오고 최근에 페인트존 실점도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도카 감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 끝나고 골스전 끝나고 내가 이 팀의 감독 지휘봉을 잡고 나서 최근이 제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최악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클리퍼스 사이드를 원래 볼라 그랬어요. 애초부터. 제임스 하든이 GTD 떠있는 걸 인지하기 전부터. 클리퍼스가 역배인데 클리퍼스 프렘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메인 선정 없이 해서 클리퍼스 프렘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준점이 낮다 보니까 이게 양팀 쉬고 오래 쉬기도 하고 경기 끝나고 그래서 세크랑 유타는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1오바 1언더였는데 언더 난 건 10월 3일 날에 10월 3일 날 개막하기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 아시겠지만 올 시즌 유타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를 보였던 팀이에요. 시즌 거의 한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사람 노릇을 못했던 전혀 완전 G리그보다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그런 팀이었고 근데 지금 유타가 최근에 기복이 엄청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 140득점, 141득점을 기록한 거는 좀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3점이 막 미친듯이 막 50% 넘겨면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2점 슛 성능도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이 이날에 돌발 결정을 했었잖아요. 이날에 이 141득점 기록한 날에. 그럼에도 얘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존 콜린스를 그렇게 고평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애틀란타 시절에 식스맨에서도 그렇게 근데 NBA 2K25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임 NBA 그 게임 아시겠지만 비디오 게임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존 콜린스가 오버롤이 능력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존 콜린스가 유타에서 제일 높은 선수가 마카넨보다도 존 콜린스입니다. 그래갖고 존 콜린스가 왜 이렇게 고평가를 받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단 말이죠. 근데 존 콜린스가 좀 상대가 사이즈가 있고 리바운드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 공격이 충분히 좋은 모습 지표를 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크가 최근에 뭐 수비가 좋고 그런 흐름은 또 아니거든요. 최근 실점 최근 5경기 19위 하위권 수준인데 저는 이건 기준점이 230.5, 229.5 수준이라면 오바 까고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것도 분석을 집중해서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서 그렇지 이거 오바는 저는 접근성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봐요. 세크 유타는 양팀 모두 최근 흐름도 공격 흐름도 상당히 좋게 했다. 세크도 지금 득점력 되게 좋단 말이죠. 거의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라리랑 포틀 경기는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젖잘싸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솔직하게 레이커스 하면은 수식어가 무조건 따라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뭐 결함이 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붙이다. 뭐 이런 표현이 꼭 딸려져 있는데 연장까지 가놓고 결국에는 패배를 했다라는 점. 클러치 구간에 뭐 AD 세가슴 모드 나오고 나머지 선수들 어이없는 턴오버범하고 이러면서 또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겠죠. 근데 레이커스가 직접 경기 애틀란타라는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 상대로 이 젖잘싸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보면서 그냥 놀랐어요. 르브론도 반등을 해낸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팀들의 에너지 레벨, 연패를 끊고자 하는 이 의지가 대놓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홈으로 원정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인데 하필이면 이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가 12월의 첫 홈경기입니다. 12월 첫 홈경기. 12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12월이 된 지도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오랜만에 홈팬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그런 경기란 말이죠. 포틀랜드가 지금 실점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해요. 얘네가 지금 3연속 오바 기록 중인데 이 과정에서 평균 실점이 130대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센터가 클링어니가 이번 경기는 대놓고 로버트 윌리엄 3세가 GTD가 아니라 아웃 확정됐거든요. 결정 확정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포틀랜드의 센터 자원이 에이튼 하나잖아요. 근데 에이튼은 애초에 어떤 팀에 있어도 출전 시간을 오래 뜰 수 있는 센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아야 35분. 그럼 나머지 48분 중에 나머지는 스몰 라인업을 구동해야 되는 건데 이 스몰 라인업을 구동하는 동안 실점력이 엄청납니다.
포틀랜드는. 결국에는 지금 누구나 포틀랜드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를 치르는 레이커스가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게 맞겠죠. 레이커스 마인메인으로 서브 오버 보겠습니다. 자, 이 결장 이슈도 뭐 이따 저녁에 뭐 2차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1차 업데이트에서 크게 변동하고 그러진 않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소 3일, 4일 휴식하는 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시겠지만 내일 모레, 그러니까 12월 10일에는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토론토 대 뉴욕 경기. 한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날에는 뭐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그 한 경기 배팅하겠다고. 전 스포츠 담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일 이렇게 경기가 제가 한 두 경기 패스하고 오늘 분석을 일부러 많이 한 것도 있거든요. 오늘 좀 다채롭게 접근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분석은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 가지 일정하고 뭐 부상 이슈까지 다 정리해 가면서 참고를 했으니까, 영상 참고가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수익을 꼭 발생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